의료계가 18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구 지역 상급 종합병원은 모두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일부 의사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18일 휴진을 예고하며 진료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 지용호 봉화경찰서장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지용호 총경은 1949년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동료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영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군이 신공항 첨단산업단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680메가와트 규모의 SMR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재논의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18일 의협은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데요. 대구 상급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다만 의사 개인의 휴진 여부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14일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국 1,463개소,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4%였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의 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18일 당일 개인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나서는 의사가 있을 수 있어 사전 파악과 큰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대구시 의사회에서도 휴진 상황 집계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휴진 의사를 밝혔다 이런 거 저희 집계를 안 합니다. 자기 맡기는 거지. 네. 기자가 직접 대구의 4개 대학병원에 확인해 봤더니 모두 정상 진료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북대병원은 휴진 의사를 밝힌 의사가 없다고 했고 대구 가톨릭대병원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은 비대위 차원에서 함께 휴진하는 의사가 있다고 파악한다는 답변, 개별적인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가사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낸 의사도 있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휴진 의사를 밝힌 의사가 없다는 병원에서도 휴진으로 예정된 진료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해 실제로 휴진할 의사는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원래 내일 진료인데 이제 의사 선생님 휴진 때문에 오늘로 바꿔서 일정을 여기 병원에 오게 됐고요. 저는 이제 환자 휴진하시면은 환자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걸 잘 생각해서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는 시가 운영하는 대구의료원은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병원 휴진 여부는 당일 응급의료 포털 이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널리 알려진 호국 영웅들 외에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화군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동료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고 지용호 경찰서장의 숭고한 정신이 내려져 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 간 소규모 무력 충돌이 이어지던 1949년 봉화군 재산면사무소와 재산지서가 무장공비에게 점거되자 경찰관 20명과 대한청년단원 등 50여 명의 토벌대를 이끌고 출동한 지용호 봉화경찰서장. 하지만 도중에 200여 명의 무장공비에게 포위당해 7명이 전사하는 등 전멸당할 위기에 놓이자 지용호 서장은 자신이 지휘관임을 밝히고 다른 동료들의 목숨을 구한 뒤 홀로 산화했습니다. 36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지용호 서장님의 살신성의는 자라나는 후세들과 이 지역의 젊은 사람들에게 내 한 몸 바쳐서 부하들을 구했다는 충룡정신과 살신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고 지용호 경찰서장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이 그의 기일인 17일에 열렸습니다. 그와 동료들이 전사한 자리에 세워진 충원탑과 동상 앞에 선 후배 경찰관들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본받았습니다. 우리 고장 봉화의 영웅들의 숨결이 함께하고 있어 제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용호 서장의 후손들도 자리를 찾아 누구보다 훌륭했다고 알려진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듣기는 강직하고 너무 대쪽 같으신 분이었죠. 저는 너무 가슴 벅차고 할아버지의 숭고한 정신을 길이 받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지난 2017년 지용호 서장의 충원탑 일대 2.3km 구간 도로를 호국영웅 지용호로로 지정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동료를 구하기 위해 젊은 목숨을 바친 고 지용호 서장. 우리가 길이 기억해야 할 지역의 호국영웅입니다. 당신이 남기신 업적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군이 신공항 첨단 산업단지의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건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17일 한국수력원자력과 680메가와트 규모의 SMR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6년까지 한수원 민간 건설사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관련 절차에 맞춰 2028년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후 착공에 들어가 2033년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과 효용성이 높고 전기와 열 생산 공급, 수소 생산, 석탄 화력 발전 대체 에너지원 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다음 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포항 7개 해수욕장이 7월 6일 개장을 시작으로 경주 4곳, 영덕 7곳, 울진 6곳 등 나머지 17개 해수욕장이 7월 12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38일에서 44일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각 시군 담당자와 해경, 소방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방문객 수는 2021년 41만 명, 2022년 53만 명, 지난해 68만 명입니다. 영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경북에서는 두 번째 발생인데요.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연 기자.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15일 영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가는 최근 어미돼지가 폐사해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4마리를 검사한 결과 13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월 경기 파주와 경북 영덕에서 발생했고 지난달에 강원 철원, 이달에 경북 영천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큰데요. 현재 방역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역당국은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 제한, 역학 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는 돼지 2만 5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방역 지침에 따라서 18일까지 모두 살처분 예정입니다. 또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 양돈 농장이 5곳이 더 있는데요. 사육두수 13,000여 마리에 대한 임상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영천 지역 전체 돼지 사육 농가는 81개 농가로 돼지 21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영천시 인접 시군의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소독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야생 멧돼지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에 포획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북에서 10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좀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영천시는 물론 경상북도는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해서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는 공동 방제단을 동원해 주기적인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 전담 공무원을 통해 농가 예찰과 방역시설 보안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열이나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상황실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영 기자였습니다. 경주시가 척사항 어촌 유딜 300 사업을 완공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준공은 지난 21년 수렴항, 23년 연동항과 나정항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68억여 원을 들여 어항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활력공간 개선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북방파제 외곽으로 테트라포드를 보강하고 선양장을 늘렸습니다. 또 특화 사업의 하나로 척사 어촌계회관 2층은 어업활동 이외 일자리 창출과 마을 소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척사항은 그동안 진입부의 낮은 수심으로 어선 정박과 진출이 어려워 어업활동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냉방기 가동이 늘어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종합병원과 대형 목욕탕 등 22개 시군 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냉각 탑수와 급수시설 등 환경검체 1000여 건을 검사합니다. 3급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물에 존재하는 레지오넬라균이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검체 1246건 중 140건, 11.2%에서 균을 검출해 청소와 소독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9월 말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응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체육활동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학교 급식 위생관리 강화, 단축 수업 검토 등 비상 수업 대책을 마련합니다. 폭염 경보 단계에서는 등하교 시간 조정, 원격 수업과 휴업 조치 검토 등 상황관리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폭염 심각 단계에서는 상황 총괄반과 사고 처리반, 복구 지원반, 홍보 행정 지원반, 학생 관리반 등 5개 반 28명으로 구성된 지역 사고 수습 본부를 운영하며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천 소방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해 복구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소방서는 지난해 큰 피해를 입었던 감천면 벌방리 등을 방문해 사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19 신고 자체 상황 관리팀을 운영, 긴급구조 지원기관 연락관 지정, 예비출동대 편성 등 풍수해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예천 지역은 지난 7월 폭우로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부상자를 포함해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도로와 하천을 비롯해 주택 250여 채가 침수 또는 파손됐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이 발행한 독도 교재가 제외 한국 학교에 배부됩니다. 교재는 싱가포르와 자카르타, 방콕 등 해외 5개 한국 국제학교에 배부되며 초등학교 4학년 400건과 5학년 400건 등 총 800건입니다. 교재에는 독도의 지리와 환경을 비롯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이 담겨 있어 재외 학생들의 올바른 독도 수호의식과 역사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영양군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영양 가득 콘텐츠 시리즈 2편을 선보입니다. 이는 지난달 11일 구독자 3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군 지역 비하 발언 등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해당 논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영양군과 함께 이번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